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볼 텐데요. 방산주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전 세계 방산주가 질주하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유까지 국제정세 변화가 예고되죠. 한편 유럽 중동을 넘어 미국 쪽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데 방산주 추세 상승 나올까요? 네, 일단 방산주의 시세가 좀 무섭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방산 대표주들의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지금 오르는 것 단기 상승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추세 상승으로 봐도 괜찮을지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재건 이야기가 딱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침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추세적으로 볼 때는 현재 수주항고도 많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전쟁이 휴전이 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이냐 추세적이냐라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때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돈을 잘 벌 거 있냐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시기에 사실은 뭐 방산 관련된 이슈가 딱 떠서 단기적으로 갔다. 그럴 때는요. 꺾이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별로일 때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근에 크게 보면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체질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 기존의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받을 때만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일감이 쌓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눈에 보이면서 탄력적으로 아예 상승으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작년에 방산주들은 MRO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조선주가 갔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유지 보수에 대한 게 붙으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방산 4사들의 이제 뭐 공시나 이런 실적들을 좀 한번 열어보신다라고 하면 소모품이랑 유지 보수에도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 상승 이것보다는 크게 흔들린 일은 없다. 그래서 기존만큼 굉장히 강한 흐름은 안 나올지라도 이런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 되고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 꾸준하게 사서 모으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합니다. 네, 지금 뭐 단기 상승이다, 추세 상승이다 이걸 보기보다는 꾸준하게 모아도 괜찮은 자리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주셨거든요. 그럼 대표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도 102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고점까지도 다시 노려볼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 중에 가장 높게 잡고 있는 데가 15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허황된 숫자냐라고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허황된 숫자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K9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가장 먼저 K9이 먼저 떠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K9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잘 팔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어찌됐건 지금 기존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상무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또 해야 되는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에 또 부각이 되는 거는 저는 스페이스 X의 효과도 있다라고 봐요. 이제 올해 뭐 빠르면 이제 하반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 항공 테마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누구일까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뺄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있죠. 그리고 한 3주 전에 그 하나 에어로 공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카이가 한국항공우주 카이한테 납품 공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T50 엔진 공급 계약을 거의 5천억 가까이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항공 엔진 관련돼서도 카이가 잘 나가면 하나에어로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상무기 괜찮죠? 우주 괜찮고요. 항공 엔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150만 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상반기 때는 크게 악재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럴 때는요.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요. 그때그때 조정 당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네, 스페이스 X 효과도 있습니다. 지상 무기뿐만 아니라 우주와 관련된 모멘텀, 항공 엔진까지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차근차근 모아갈 기회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악재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방산주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변화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된 모멘텀까지 짚어주셨는데 추가로 기대해 볼 모멘텀과 함께 관심주 골라주신다면요. 이제 그거죠. 대장주를 할 거냐, 하나 예. 에어로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최근에 방산주가 조정을 조금 당했는데 의외로 한국 항공우주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예.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예를 택할 거냐인 건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항상 저가 매력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LIG 넥스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역배열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많이 꺾여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로 앞에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시 얘기했는데 저번 주에 반대로 LIG 넥스원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소형 무장헬기에 들어가는 유도탄 수주를 또 받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 방산 업체들 내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내수적으로 계속 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쪽은 휴전 얘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사실은 관련주들은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동은 의외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가 저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사실은 유도 무기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추세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수주가 이어져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수익률로 따질 때는 LIG 넥스원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주 측면에서 네. 봤을 때나 뭐 유도 무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LIG 넥스원을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산주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두 번째 문제적 섹터 주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올해 K바이오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 기대도 큰 상황이죠. 경구용 비만약 시대도 성큼 다가오는 등 모멘텀이 다양한데요.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날아갈 차례일까요? 네, 다음 주 초부터 해서 15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작년부터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이제 네.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온다 했었는데 수급도 잘 받쳐주고 좋은 성과들을 낸다면 바이오주가 반도체만큼이나 주도력을 좀 키워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만큼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악재가 네.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현재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갈 때 또 가네. 네. 살 걸.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이오 쪽에서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도 뭐 여전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진짜 하냐 마냐 하더라도 돈이 정말 언제 찍히냐 마냐라는 거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에 있는 섹터 자체가 바이오는 맞는데 이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상승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한 해의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일 때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올해 준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여기에서 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네 학회에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기술 이전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뭐 주도를 하는 뭐 기업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슈가 있을 때만 조금 움직였고요. 예. 근데 체질이 조금 바뀐 게 이제는 기술 이전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또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기서 기술 이전 가능성 높은 기업들 뭐 있지?
근데 최근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조금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메인 섹터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였어요. 네. 근데 이 메인 섹터가 아직까지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DC 치료제입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우리 기업들,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각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사실은 생물보안법 때문에 자꾸 이제 제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장 마지막 공시를 보시면요.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화가 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 수주를 넣어야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CDMO라는 섹터도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정부에서 코스닥을 열심히 민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뭐 시총 상위, 알테오젠 예. 빠지더라도 시총 상위 중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는 건요.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수급적인 영향도 받아들인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추세 상승이 오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워낙에 종목도 다양하고 그 맞아요. 안에도 카테고리가 여러 너무 개라서 많아요. 고민이 진짜 많이 네. 되는데 좀 기준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학회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성과들을 내거나 아니면 생물보안법과 관련한 이슈, CDMO 쪽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곳들 여러 가지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의 토픽이 이 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토픽은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저는 ADC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ADC. 네,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은 ADC 관련해서는 글로벌에서도 손에 꼽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주가가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고점 한 20만 원 정도 찍고 나서 거의 한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17만 원대에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그거잖아요. 가고 있는 애들을 잡았을 때 꺾일 걸 걱정하느니 큰 문제가 없는 애들을 안전하게 잘 잡아서 고점을 다시 높여가는 예.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안전할 텐데 리가켄 바이오 밑에 뭐 잠깐 나오고 있지만 우선은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LCB84라고 이제 방금 나왔었는데 이쪽에 대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마일스톤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4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아마 상업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찍혀서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에서 항상 악재가 뭐였냐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만 네. 있고 무성할 때. 그럼 그때 조정이 굉장히 깊게 오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16만 원대를 찍기는 했지만 네. 17만 원대 안차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거 뭐 있냐예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해만 한 6개 정도는 글로벌 임상 일상을 아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마 이번에 JP모간 헬스케어에서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 문제 없고 상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고점은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요? 지금 전고점이 20만 3천 원 정도인데 이거에서는 업사이드가 그래도 20% 이상 나올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사서 25만 원대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때의 내용 다 보고 들어갈 거냐? 이거 살짝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늦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도 지금에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셔서 뭐 25만 원까지 조금 길게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길게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AS 하나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새해 들어서 이틀 연속 탄력받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12만 원이거든요. 계속 홀딩할까요?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SMR 관련주가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게 뉴스케일 파워가 있잖아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이틀 연속으로 거의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저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악재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되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예.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추세적으로도 아직 꺾일 건 없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조금 더 봐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